이야기는 정신과를 중심으로 큰 현대병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한 사무실 안 여의사가 환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모든 생물을 돼지로 인식하는 기이한 증상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젊은 남자는 그저 고개를 끄덕여 대답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의사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농담인지 정말로 그녀를 돼지로 보는지 물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건했고 그의 눈은 희미하게 빛나며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시점은 환자의 시각으로 바뀌었고 의사는 인간 여자가 아닌 안경을 쓴 위인화된 돼지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프로다운 침착함을 유지하면서도 그가 얼마나 눈에 띄게 잘생겼는지 속으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상태를 시험하기로 결심한 의사는 그의 신체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블라우스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젊은 남자는 완전히 당황하여 눈을 크게 뜨고 땀을 흘렸습니다. 셔츠를 부분적으로 열고 몸을 기울이며 그녀는 유혹적인 목소리로 지금은 뭐가 보이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시각에서 그 광경은 끔찍했습니다. 머리는 여전히 돼지였을 뿐만 아니라 드러난 가슴은 2개의 더 작은 붉어진 돼지머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의 끔찍한 인식을 모른 채 의사는 속으로 허영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그녀를 인간 이하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환자는 갑자기 일어서서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돼지 2마리가 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유혹적인 태도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녀는 셔츠를 움켜쥐고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고 마침내 그의 망상을 확신했습니다. 재빨리 프로의식을 되찾은 그녀는 책상에 앉아 인간 척추 모형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척추가 심하게 기형이고 꼬여서 뇌와 시신경을 압박하고 있으며 이것이 그의 왜곡된 인식의 근본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젊은 남자는 그 사실에 충격을 받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의사는 척추를 재정렬하는 고위험 수술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엄중하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실패하면 목 아래로 마비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환자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붉게 빛나는 눈으로 그는 갑자기 척추 모형을 잡고 내 척추를 돌려줘라고 요구했습니다. 의사는 그가 모형을 자신의 것이라고 진정으로 믿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속으로 그녀는 그렇게 잘생긴 남자가 그렇게 심하게 망상에 빠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한탄했습니다. 나중에 이첸이라는 이름의 젊은 남자는 심각한 정신질환 진단이 적힌 진단서를 들고 붐비는 버스에서 목격되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승객들이 인간이 아닌 위인화된 돼지로 보였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돼지 도살자였기 때문에 항상 세상을 이렇게 보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데이트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제외하면 그 상태는 그의 일상생활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직업 각성의식이 있는 날이었고 그는 그때까지 자신의 병이 치료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가 그랜드 친칭 아카데미에 도착했을 때 그는 거대한 빛나는 푸른 수정 앞에 모인 학생들의 무리를 보았습니다. 불안감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의 정신질환이 각성을 방해하여 그의 미래 전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고 밝은 하늘색 머리를 가진 젊은 여성이 그를 보자 안도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늦었다고 장난스럽게 꾸짖으며 주먹을 쥐고 그를 때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예찬의 시각에서 보면 겉보기에 귀여운 이 소녀는 또 다른 돼지 인간처럼 보였습니다. 이 푸른색을 띤 특징을 가진 존재는 이협적인 방식으로 주먹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식을 모른 채 소녀는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화를 내며 그를 흔들고 그가 자신의 말을 듣기라도 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의 상호작용은 지나가던 학생의 관심을 끌었고 그 소녀가 수링센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녀가 이첸과 너무 사랑스러운 관계라고 놀렸습니다. 동료는 그들이 소꿉친구이고 곧 결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황한 수링센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관하지 말라고 소리친 후 이첸에게 돌아와서 그 소문을 무시하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의 시각에서 푸른색을 띤 돼지 소녀는 같은 제안을 했고 그는 침착하게 동의했습니다. 갑자기 위험 있는 목소리가 앞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빛나는 수정 앞에 서 있는 노인은 각성의식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하며 학생들에게 줄을 서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각성은 그들이 아카데미에서 수년간 연마해온 핵심 속성인 힘, 민첩성, 정신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속성이 높을수록 고급 직업을 각성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노인은 그 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들이 각성한 직업이 그들의 미래 전체를 결정할 것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고급 전투 직업을 달성하는 것은 운명을 거스르는 업적이 될 것이며 자신과 아카데미 모두에게 영광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와 함께 그는 첫 번째 학생에게 플랫폼에 손을 얹으라고 지시했습니다. 학생들은 한 명씩 앞으로 나섰습니다. 근육질의 소녀는 중간 등급의 금속 위커로 각성했지만 그의 얼굴은 실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은 고급 치료사로 각성했고 세 번째 학생은 주니어 엔지니어가 되어 절망에 빠져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자 붉은 오렌지색 머리를 가진 근육질의 젊은 남자가 수정에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이 닿는 순간 수정은 찬란한 금빛으로 터져나오며 그의 결과를 드러냈습니다. 전투 유형 직업 희귀티어 그림자 없는 칼날을 가진 남자. 교장으로 밝혀진 아카데미 장로는 턱이 벌어진 채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것이 희귀티어 직업이라고 외쳤고 학생들은 경외감에 숨을 헐떡였습니다. 기쁨에 찬 교장은 젊은 남자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학생은 루징농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너무 기뻐한 교장은 그를 칭찬하고 그의 미래 경로를 논의하기 위해 직접 그의 집을 방문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루징농은 교장에게 감사를 표한 다음 동료들이 브로롱을 외치며 환호하는 가운데 만족스러운 듯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의식이 계속되면서 교장은 다음 이름을 불렀습니다. 군중 속에서 수링새는 이첸이 앞으로 나아가자 격려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교장은 그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소년이 이상해 보였지만 그의 능력치는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그의 속성 총합은 평균의 10배였습니다. 기적을 바라며 교장은 예찬이 플랫폼에 손을 얹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순간적으로 수정은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격렬한 번개 폭풍으로 폭발했습니다. 그 힘은 교장을 강타하고 군중을 휘청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교장은 경악하며 쳐다봤습니다. 만약 그 눈부신 에너지가 금빛이었다면 그것은 희귀티어를 뛰어넘는 각성을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예찬이 자신이 발휘한 날것의 힘을 바라보자 교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신성티어, 그는 전설적인 최고 각성을 확인하며 소리쳤습니다. 에너지가 합쳐지고 빛나는 단어가 당혹스러운 결과를 알렸습니다. 평생 직업, 신성한 돼지 도살자. 교장 선생님은 할 말을 잃고 경악했습니다. 신성한 각성이 어쩌다 저렇게 평범한 걸로 이어진 거지? 학생들의 충격은 조롱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수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취환이 엄청 운이 좋은 건지 저주받은 건지 논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분노와 실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몇 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전설적인 신성한 각성을 목격했지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쓸모없는 직업이었습니다. 신성한 대장장이이나 치료사였다면 수십 년 동안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었을 텐데 그는 한탄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감도 컸습니다. 외톨이가 된 이취환을 바라보며 교장 선생님은 좌절감에 휩싸인 깊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고 이취환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걸어가던 이취환은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는데 그에게만 보이는 홀로그램 파란색 화면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그의 새로운 직업, 재능, 기술을 포함한 완전한 상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재능은 돼지 숙적으로 돼지에게 50% 보너스 데미지를 주고 죽일수록 증가하며 돼지로부터 50% 데미지 감소를 받습니다. 신을 죽이는 칼날. 그의 첫 번째 기술은 혈형 도축으로 돼지를 공포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이취환의 눈은 돼지 숙적에 고정되었습니다. 50% 데미지 보너스를 확인하면서 그의 얼굴에 서서히 미소가 번졌습니다. 강렬한 깨달음이 그를 덮쳤습니다. 미치광이인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지도 몰라. 장면이 이취환의 시점으로 바뀌었습니다. 낙담한 교장 선생님, 조롱하는 학생들로 가득한 학교 전체가 더 이상 인간들의 군중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모두 돼지였습니다. 예취환이 각성수정을 떠나자 교장 선생님은 충격에 휩싸여 침묵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반 친구들이 그를 공개적으로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류직농과 그의 친구는 잔인하게 웃었고 그들의 목소리는 경멸로 가득했습니다. 류직농의 친구는 진정한 용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단순한 돼지 도살자가 나왔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러고는 과장된 감탄과 함께 류직농이야말로 학교의 진정한 용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류직농은 칭찬에 만족하며 씩 웃었습니다. 조롱이 쏟아지는 가운데 수링취환이 앞으로 나섰고 그녀의 존재는 조롱하는 군중과는 조용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이취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1호를 건넸습니다. 기운을 북돋아 주려고 그녀는 신성한 각성을 한 돼지 도살자로서 아버지의 유산을 기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동안 다른 학생들은 부러워하며 지켜봤습니다. 군중 속의 두 소녀는 심지어 이취환이 신성한 각성을 했다는 엄청난 행운에 압도되어 울기까지 했습니다. 살짝 얼굴을 붉히며 수링취환은 그녀의 아버지와 이취환의 아버지도 이 소식에 기뻐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녀의 말에 예취환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웃으로 자랐고 그들의 부모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맺어주려고 했는지 모두 단순한 생활형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마침내 평정을 되찾은 교장 선생님이 다음 이름인 수링시안을 부르면서 중단되었습니다. 그녀의 차례였습니다. 불안하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그녀는 이취환에게 몸을 돌려 그녀가 어머니의 재봉 기술이나 아버지의 와인 제조 직업을 물려받을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러고는 진심으로 그녀는 무엇을 각성하든 항상 그의 곁에 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취환은 그녀의 맹세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수링취환은 각성수정에 다가가 손을 얹었습니다. 손가락이 표면에 닿는 순간 우뚝 솟은 얼음처럼 차가운 파란색 기둥이 하늘로 솟아올랐고 이전의 어떤 각성보다 훨씬 강렬했습니다. 수링취환은 여전히 얼어붙었고 그녀의 눈은 온몸에 쇄도하는 엄청난 힘의 충격으로 커졌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이전보다 훨씬 더 놀랐고 그의 얼굴은 완전한 불신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전설적인 직업이야.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류직농의 희귀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티어. 빛이 소용돌이치자 수정은 그녀의 운명을 드러냈습니다. 전투형 직업, 전설적인 티어, 설온검선. 교장 선생님은 거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전설적인 전투 직업, 특히 그녀의 부모님이 모두 단순한 생활형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 때 거의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극히 드문 돌연변이의 결과일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푸른 기운이 사라지자 수링취환 씨는 변신했고 그녀의 태도는 새로운 자신감을 내뿜었습니다. 이제 그녀를 학교 최고의 학생으로 여기며 교장 선생님은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다가갔습니다. 그는 청칭 아카데미가 그녀의 미래를 지원하는데 아낌없이 투자할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우아한 미소로 그녀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플랫폼에서 내려왔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학생이 아니라 엄청난 힘과 중요성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군중은 즉시 그들의 각성의 현저한 차이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들 중 두 여학생이 서로에게 속삭였습니다. 한 명은 전설적인 격투가가 된 슈링시안이 여전히 하찮은 돼지 도살자인 이취환을 따를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녀의 친구는 그 아이디어를 무시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녀는 슈링시안은 위대함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이취환은 정체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의견으로는 그와 같은 패배자는 물러서야 합니다. 슈링시안이 스천에 다가가자 그는 그녀에게 단순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축하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차갑고 날카로운 어조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들 사이에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인정했지만 그녀는 기록을 바로잡고 싶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고는 냉담한 결론으로 우리는 더 이상 같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취환은 눈에 띄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처에서 류직농과 그의 친구는 만족스러운 듯 즐거워하며 그 공개적인 굴욕을 지켜봤습니다. 모두를 놀라게 하듯이 이취환의 충격은 쾌활한 동의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용감한 척한다고 생각한 슈링시안은 거들먹거리는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어려울지 이해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차가운 정확성으로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단순한 돼지 도살자로서 당신은 결코 중요한 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말에 이취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의 반응에 대해 그를 탓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장면이 이취환의 시점으로 바뀌었고 한때 자랑스럽고 우아했던 슈링시안은 이제 그에게 자랑스러워 보이는 돼지 얼굴을 한 소녀로 보였습니다. 그녀가 앞으로 서로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그는 안도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는 드디어 돼지 머리에서 벗어났다고 기뻐했습니다. 말없이 그는 고개를 돌려 가볍게 말했습니다. 그럼 가볼게. 수링스와는 완전히 어리둥절한 채로 얼어붙었다. 그녀의 혼란스러움을 보고 루직농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그는 이취환에게 교훈을 가르치고 현실을 받아들이게 하겠다고 제안했다. 수링시안은 침묵을 지켰고 표정은 괴로워 보였지만 류직농은 그것을 승인으로 받아들였다. 그의 얼굴은 더욱 잔인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기다리지 않고 이취환의 뒷모습에 소리쳤다. 야, 돼지 도살자, 돌아와. 이취환은 완전히 무시하며 계속 걸어갔다. 무시당했다는 분노에 휩싸인 루직농은 달려들어 이취환의 팔을 붙잡았다. 기머거리야.
그가 쏘아붙였다. 마침내 이취환이 멈췄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고 그의 눈은 위험한 붉은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무슨 볼 일이지?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순식간에 어둡고 숨막히는 기운이 이취환에게서 터져나와 류직농을 그림자 속에 가두었다. 그 오만한 수련자는 원초적인 공포에 몸이 굳어버린 채 얼어붙었다. 군중에게는 보이지 않았지만 류직농은 이취환의 능력인 악몽 같은 환상에 갇혔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는 더 이상 수련자가 아니라 도살대에 묶인 겁에 질린 돼지였다. 그 위에는 눈이 이글거리는 이취환이 거대한 칼을 높이 쳐들고 있었다. 환상은 깨졌지만 현실에서 류직농은 땀에 흠뻑 젖은 채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쓰러졌다. 사람들은 그가 발을 헛디뎠다고 생각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친구는 달려와 해명을 요구했지만 류직농은 공포에 질려 숨만 헐떡일 뿐이었다. 굴욕감과 분노에 휩싸인 류직농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이취환의 얼굴에 전력을 다해 주먹을 날렸다. 하지만 이취환은 인간 같지 않은 속도로 움직였다. 그의 주먹은 붉은 기운에 감싸인 류직농의 주먹과 부딪혔다. 충격은 끔찍했다. 류직농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비명을 질렀다. 그의 손은 산산조각이 나고 뼈는 막대한 힘에 의해 부서졌다. 수링순, 류직농의 친구, 모든 구경꾼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충격에 휩싸여 침묵했다. 망가진 손을 움켜쥔 류직농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비명을 질렀다. 말도 안 돼. 어떻게 돼지 도살자가 나를 이길 수 있지? 이취환은 짙은 붉은 기운에 둘러싸여 차분하게 서 있었다. 그는 돼지 도살자로서 손이 강한 것은 당연하다며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고 마침내 그의 직업이 가진 숨겨진 힘을 살짝 드러냈다. 사람들은 그 광경에 혼란에 빠졌다. 류직농의 친구들은 충격에 휩싸여 동료의 망가진 손을 가리켰다. 고통과 분노에 휩싸인 류직농은 이취환에게 비명을 지르며 그를 죽이겠다고 맹세했다. 그는 에너지를 모아 타오르는 과학검, 자신의 공허한 롱을 다치지 않은 손에 소환했다. 군중 속의 수다스러운 여자들은 그 싸움이 끝났다고 확신하며 속삭였다. 한 명은 류직농이 이제 진지해졌고 이취환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고 선언했다. 다른 한 명은 단순한 도살자가 어째서 전투 클래스 수련자에게 감히 도전하는지 궁금해하며 기회가 있을 때 사과했어야 했다고 한탄했다. 모두가 류직농의 검이 강철을 벨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굴욕감과 분노에 사로잡힌 류직농은 이취환을 불구로 만들겠다며 무기를 높이 들었다. 하지만 그가 공격을 준비하는 순간 공기가 차가워졌다. 눈송이가 흩날리고 얼음이 그의 에너지검 날을 따라 갈라졌다. 서리는 빠르게 퍼져 류직농의 몸을 얼음 껍데기 속에 가두었다. 그는 몸부림치며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에 공포에 질렸다. 힘겹게 고개를 돌려 슐링슈안을 노려보며 그녀가 여전히 이취환을 옹호하는 이유를 캐물었다. 슐링슈안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고 그녀에게서 차가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만하라고 명령할 때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두고 싸우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밝혔다. 장면이 확대되어 광장 중앙에 긴장감 속에 갇힌 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났다. 슐링슈안은 이취환을 바라보며 그가 마침내 이해해야 한다고 차갑게 말했다. 그들은 더 이상 같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이것이 그녀가 그를 돕는 마지막이라고 선언했다. 그것은 과거와의 마지막 작별이었다. 그러나 예추안은 그녀의 말이 아무 의미도 없다는 듯 지루한 표정으로 길을 후비적거리고 있을 뿐이었다. 뒤돌아선 슐링슈안은 칭칭을 떠나라고 마지막으로 경고했다. 다음번에 류직농이 복수를 하려 해도 그녀는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태연한 예추안은 과장된 하품을 내뱉었다. 별일 없으면 가보겠다고 그는 무심하게 말했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몸을 돌려 걸어갔다. 두 수다스러운 여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다. 그는 정말 그렇게 부주의한 걸까? 한 명이 중얼거렸다. 다른 한 명은 고개를 저었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편안하게 행동할 수 있지? 장면이 바뀌어 이취환이 황혼역 희미한 도시 거리를 혼자 걷고 있었다. 그의 조용한 산책은 크고 공격적인 개를 데리고 있는 여자가 그의 길을 막아서면서 중단되었다. 그 동물은 맹렬하게 짖으며 그의 길을 막았다. 잠시 동안 이취환의 눈이 희미한 붉은색으로 번뜩였다. 그의 현실 인식이 왜곡되었다. 그 여자는 이제 덩치 큰 돼지 인간 혼종으로 보였고 그녀에게는 으르렁거리는 흉측한 멧돼지로 변해 있었다. 현실로 돌아와서 개는 달려들어 그의 바지 다리를 물어뜯었다. 태연하게 이취환은 주인이 돼지를 끌어낼 수 있는지 물었고 그 다음에는 개라고 정정하며
자신의 길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실언은 그 여자를 격분시켰다. 이취환의 왜곡된 시각에서 돼지 여자는 코를 그의 얼굴에 들이밀며 그가 길을 소유하고 있는지 예의가 없다고 소리쳤다. 분노 대신 으스스한 침착함이 이취환에게 드리워졌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이것이 자신의 새로운 능력을 시험할 완벽한 기회임을 깨달았다. 주저없이 이관은 강력한 발차기를 날렸고 그의 발은 희미한 푸른 에너지로 빛났다. 그 일격은 치명적인 정확도로 개를 강타하여 즉사시켰다. 주인은 그 동물의 영혼이 위로 떠오르는 것을 보고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으며 개를 아들이라고 불렀다. 한편 이관의 시야에 파란색 시스템 알림이 나타났다. 추가 데미지 1% 증가. 그의 눈이 만족감으로 커졌다. 그의 이론이 맞았다. 그의 돼지 천저 능력은 그가 돼지로 인식하는 모든 생물에게 효과가 있었다. 분노에 사로잡힌 여자는 그가 살인자라고 소리치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녀는 죽을 때까지 그와 싸우겠다고 맹세했다. 예추안은 불안할 정도로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는 자신이 사이코패스라고 단호하게 선언했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이코패스라고 적힌 의학 진단서를 꺼냈다. 소름 끼치는 눈빛으로 그는 다른 할 말이 있는지 물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떠날 것이라고. 공포가 여자의 분노를 대체했다. 그녀는 자신이 개를 죽인 것만큼이나 쉽게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진짜 사이코패스를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녀는 더듬거리며 옆으로 비켜섰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야기는 이관의 집으로 바뀌고 그의 부모님은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근육질의 아버지인 이치위아는 그가 정말 돼지 백정이 되었는지 물으며 마음껏 웃었다. 그의 어머니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옆에 서 있었다. 이관은 그것을 확인했다. 이치위아는 아들을 껴안으며 올해와 같은 환호를 보냈다. 이어서 그는 환호했다. 정직한 돼지 도축은 싸우고 죽이는 것보다 낫다. 내일 내가 너를 도축장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날 밤 늦게 예추안이 돼지 테마의 잠옷을 입고 편안하게 잠든 동안 그림자 형체가 집 밖에 나타났다. 얼굴이 붕대로 감겨있고 한쪽 눈이 파란색으로 빛나는 침입자는 그의 부모님 침실 창문을 통해 엿보았다. 귀신의 아들, 단순한 돼지 백정?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말해봐, 치위안, 그가 정말 내 핏줄이니? 어둠 속에서 예치위안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의 쾌활한 태도는 사라졌다. 그의 시선은 강철 같았다. 다시 내 가족을 괴롭히면 다음에는 예에 바르지 않을 것이다. 붕대를 감은 형체가 낄낄 웃었다. 화낼 필요 없어. 만약 그 아이가 단순한 백정이라면 그 조직은 그에게 관심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밤속으로 사라졌다. 다음날 아침 이치우는 아들을 가족의 도축장으로 데려갔다. 그 광대한 시설은 고리에 매달린 돼지 사체로 가득 차 있었다. 검은 앞치마를 입은 이치우는 엄숙한 표정으로 뒤따랐다. 훌륭한 백정은 좋은 칼이 필요해. 이관은 3개의 거대한 칼이 들어있는 잠긴 케이스 앞에 멈춰서서 선언했다. 하나를 골라라. 이관은 가운데 칼을 잡았다. 그의 손가락이 손잡이에 닿는 순간 파란색 알림이 그의 앞에 번쩍였다. 돼지 잡는 칼 선택됨. 신죽이는 칼날 재능 활성화. 보너스, 죽인 돼지 한 마리당 속성 포인트 0.1 추가. 아들이 무기를 갖추자 이치위아는 수업을 시작했다. 먼저 약점을 알아라. 그는 사체가 그들 앞에 매달려 있는 동안 지시했다. 각자의 눈을 통해 죽은 돼지는 흉측하게 으르렁거리는 멧돼지로 변했다. 약점을 노려라. 그의 아버지가 물러서며 말했다. 한 번의 공격으로 죽여라. 이추아는 꽉 움켜쥐었다. 이추아는 압도적인 힘으로 칼날을 내려쳤다. 3초 후 생명 없는 돼지는 마침내 숨을 멈췄다. 즉시 시스템은 알림을 표시했다. 돼지 잡는 신 이추안이 뚱뚱한 돼지를 성공적으로 도축하여 경험치 1%를 획득했습니다. 돼지 부족에 대한 데미지 1% 증가, 속성 포인트 0.1 추가. 이추안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이추안의 힘을 인정하며 아들의 노력을 칭찬했다. 비록 그는 약간 실망스럽게도 공격이 정확하지 않아 돼지를 즉사시키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추안에게 주 동맥을 노리라고 상기시켰다. 만약 칼날이 충분히 빠르고 무자비하다면 돼지는 비명을 지를 시간도 없을 것이다. 이추안은 이해했음을 나타내기 위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얼굴은 대체로 무표정했다. 아들의 열정이 부족한 것을 감지한 이치위아는 그를 격려했다. 그는 반복적인 도축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인정했지만 이것이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직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치위안이 더 말하기도 전에 이추안이 제스처를 취하며 말을 끊고 돼지떼를 가리키며 나머지를 도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 아들이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을 보고 이치위안은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콴이 리즈 삼촌과 트랜스 삼촌 돼지도 도축할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그의 승인을 내렸다. 그리하여 이콴의 도축장 백정으로서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그는 각 죽음마다 기술을 연마하며 쉼없이 그 과정을 반복했다. 처음에는 능력을 사용하고 여러 번 공격해야 끝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숙련도가 높아짐에 따라 3번의 깔끔한 휘두르기만으로도 충분했다. 때로는 그의 주력손으로 단 한 번의 정확한 공격으로도 아버지처럼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돼지를 침묵시킬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추안의 도축 기술은 극적으로 향상되었다. 이제 능력도 필요 없고 필요한 타격 횟수도 더욱 줄었다. 죽일 때마다 시스템이 보상을 해줬다. 돼지 도살의 신 이콴이 뚱뚱한 돼지를 성공적으로 도축하여 경험치 1%를 획득했습니다. 돼지 부족에 대한 데미지가 1% 증가하고 자유 속성 포인트 0.1을 획득했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그는 돼지 49마리를 도살했다. 돼지 부족에 대한 그의 데미지 보너스는 100%에 도달했고 그의 3가지 핵심 속성은 10에서 14.9로 상승했다. 지치고 떨리는 팔이 아니었다면 그는 기꺼이 계속했을 것이다. 다른 작업자들은 이콴이 그 기술을 얼마나 빨리 익혔는지에 충격을 받아 경외심으로 지켜봤다. 일부는 그가 정말 이콴의 친아들인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결국 그는 그들이 일주일 내내 걸려야 할 일을 단 하루 만에 해냈다. 자부심에 찬 이치위안은 그들의 놀라움을 일축했다. 그렇게 놀라지 마세요.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내 아들은 신급 도살자다. 이콴의 직업이 돼지 도살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면 이콴은 그의 아들이 온 세상이 그 앞에서 떨 정도로 끔찍한 도살자가 될 수 있다고 진정으로 믿었다. 한편 이천은 손에 든 식칼을 주에 깊게 바라봤다. 이상한 감정이 그 속에서 휘저었다. 그는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돼지를 죽이는 것은 지루함 없이 끝없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편안하고 만족스러웠다. 다음 날 이천은 배낭을 싸서 집을 나섰다. 안에는 익숙한 식칼, 약간의 음식, 물, 술이 들어있었다. 시설 안에서 돼지를 도살하는 것은 안전했지만 효율성이 너무 낮았다. 이 세상은 수많은 종족의 고향이며 몬스터가 들끓고 있었다. 인류는 더 이상 국경으로 나뉘지 않았다. 대신 9개의 특별구역으로 나뉜 인류연합 아래 통합되었다. 이콴이 살았던 도시인 충칭은 특별구역 5의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었다. 인간 영토의 안전을 떠나는 것은 위험한 종족들과 맞서는 것을 의미했고 그들 중 다수는 인간을 식량으로 여겼다. 그러나 전투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외부 세계는 훈련하고 더 강해지기에 가장 좋은 곳이었다. 실내에 영원히 머무는 것은 결코 최고 수준의 강자를 만들 수 없었다. 도시를 떠나기 전에 이천은 문에서 간단한 등록 절차를 완료했다. 경비원은 그에게 생활기술 유형의 직업인으로서 도시 반경 1km 이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각각은 순종적으로 고개를 끄덕인 다음 돌아서서 걸어나갔다. 바깥 세상은 도시와는 전혀 달랐다. 그것은 야생적이고 황량했으며 억제되지 않은 짙은 풀이 멀리까지 뻗어 있었다. 이천이 더 깊숙이 들어갈수록 모든 것이 더 조용해졌고 귓가를 스치는 바람 소리만 남았다. 그가 낮은 관목이 빽빽한 곳에 들어서자 이천은 경계심을 키웠다. 그는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막연한 느낌을 받았다. 검은 그림자가 덤불에서 튀어나왔다. 키가 약 1m이고 온통 초록색이며 작은 칼을 휘두르는 인간형 생물이었다. 고블린은 이천에게 달려들면서 비명을 질렀다. 그 생물을 즉시 알아본 이천은 그의 기술인 도살자의 피의 그림자를 활성화했다. 사리가 폭발하여 고블린을 완전히 1초 동안 공포에 질리게 했다. 그 순간을 틈타 이천은 달려들어 칼날을 휘둘렀다. 고블린은 반응할 시간조차 갖지 못하고 깨끗하게 두 동강이 났다. 돼지 부족 천적으로부터의 100% 보너스 데미지 덕분에 고블린을 죽이는 것은 수월했다. 시스템 알림이 나타났다. 도살자 이천이 식칼을 사용하여 특별한 돼지를 죽였습니다. 경험치 5%를 획득했습니다. 돼지 부족 천적 보너스가 1% 증가하고 자유 속성 포인트 0.1을 획득했습니다. 각각은 그가 돼지 같은 생물을 더 강하게 죽일수록 보상이 더 좋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반 돼지를 도살하면 경험치 1%만 주어졌지만 이 고블린은 그에게 5%를 주었다. 시간 투자는 거의 동일했지만 보상은 훨씬 컸다. 그러다 그는 선생님의 경고를 기억했다.
고블린은 교활하고 공격적이며 매우 단결되어 있다. 만약 하나가 당신 앞에 나타나면 그것은 주의를 끄는 것이다. 진짜들은 뒤에서 당신을 매복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고블린 무리가 숨어있던 곳에서 서서히 나타났고 그들의 눈은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찬은 적을 보지 못했다. 그는 거대한 EXP 자루를 봤다. 사나운 미소를 지으며 그는 외쳤다. 어서 와, 이 못생긴 작은 돼지들아. 고블린들은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이찬은 움츠러들지 않았다. 대신 그는 시칼을 꽉 쥐고 고블린 무리 속으로 달려들어 무자비한 학살을 시작했다. 이 세상에서 고블린은 먹이사슬의 맨 밑바닥에 있었다. 그들의 빠른 번식력이 아니었다면 그들의 종은 오래전에 멸종했을 것이다. 또 다른 빠른 칼날 휘두름에 가장 가까운 고블린은 신음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쓰러졌고 땅에 닿기도 전에 생명이 없었다. 마침내 단 한 마리의 고블린만 남았다. 그 생물은 맹렬하게 떨고 있었고 동료들이 하나씩 쓰러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이찬의 차갑고 무정한 시선이 그것을 향하자 고블린은 돌아서서 도망쳤다. 하지만 이찬은 즉시 추격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고블린이 결코 혼자 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거리를 두고 뒤따라갔다. 한 마리가 있는 곳에는 둥지가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고블린은 어두운 산 동굴 속으로 달려갔다. 망설임 없이 이찬은 안으로 들어섰고 그의 입술은 진정한 포식자의 흉악한 미소로 올라갔다. 고통스러운 비명이 동굴 깊숙한 곳에서 터져나왔다. 피냄새가 공기 중에서 더욱 짙어졌다. 1시간 후 침묵이 동굴을 덮었다. 단 한 마리의 고블린도 서 있지 않았다. 바닥은 시체로 덮여 있었고 그들 대부분은 목을 가로지르는 치명적인 배기를 제외하고는 손대지 않은 상태였다. 전투에서 벗어난 이찬은 자신의 이득을 평가했다. 단 1시간 만에 그는 고블린 73마리를 도살했다. 위험을 감수한 보람이 있었다. 그가 야생에서 얻은 힘은 도축장에서 얻을 수 있는 힘을 훨씬 능가했습니다. 현재 그의 능력치는 힘 251, 민첩성 25, 정신력 25였습니다. 돼지 부족 천적 보너스 플러스 120%. 끈질기게 그들은 동굴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공기는 피와 부패의 악취로 가득 차 있었고 보통 사람이라면 구역질을 할 정도였습니다. 동굴 가장 깊숙한 곳에서 그는 고블린의 번식지로 보이는 곳을 발견했는데 조잡한 나무문으로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이천은 발길질 한 번으로 문을 부숴 열었습니다. 안에는 더럽지만 다치지 않은 여자가 있었고 옷은 온전했으며 어린 고블린 아이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입에 재갈이 물려 있었지만 이천을 보자 절박한 희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묶인 끈을 풀려고 했었고 간절한 애침이 그녀의 입술에서 새어나오며 구원을 갈망했습니다. 포니테일 머리를 한 젊은 여자는 뺨에 눈물이 흘러내리는 가운데 더러운 천 조각이 입에 틀어막혀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앞에서 이천은 칼을 높이 쳐들고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공포가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고 죽고 싶지 않다는 단 하나의 절박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빠르고 단호한 동작으로 칼날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비명이 그녀의 목에서 터져나왔지만 생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천이 떨어지자 잦아들었습니다. 이천은 몸을 숙여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소리치지 말라고 말했고 고블린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혼란스러워하며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고블린 아이들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도감에 휩싸인 그녀는 그의 팔을 껴안으며 그에게 거듭 감사했고 그 끔찍한 생물들에게 거의 망가질 뻔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천의 표정은 부드러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불신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정말로 그 모든 고블린을 죽였는지 물었고 그를 놀랍다고 칭찬하며 그가 전투 클래스에 속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이천은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그의 이름을 물으며 그를 불렀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그는 이천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동굴 밖으로 나가자 이천은 멈춰서서 탁 트인 평원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 방향으로 계속 가면 결국 도시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는 계속 걸어가 그녀를 뒤에 남겨두었지만 소녀는 그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천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날카롭게 돌아서서 칼을 그녀의 얼굴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의심으로 가득 찬 눈으로
그는 그녀에게 왜 그를 따라오는지 추궁했고 고블린이 보낸 첩자라고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당황한 소녀는 재빨리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녀는 혼자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예천은 잠시 그녀를 살펴보더니 그녀의 이름과 그곳에 온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이름이 사내난이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면 어머니의 생신이셨고 그녀는 선물로 블러드문 플라워를 찾아 나섰습니다. 불행히도 그녀는 돌아가기 전에 고블린에게 잡혔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그의 무기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만약 그가 블러드문 플라워를 찾는 것을 도와준다면 그녀는 그를 칭청 최고의 무기 제작자에게 데려가 새로운 칼날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이천은 그녀에게 칭청 최고의 무기 제작자를 아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돌아가라고 말했고 그를 따라오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베어버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속으로 사내난의 생각은 끌어올랐습니다. 그녀는 누군가가 그녀처럼 아름다운 여자에게 그렇게 냉담하게 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녀는 계속 그를 따라가며 뒤에서 그녀가 누구인지 아는지 물었고 그녀의 아버지가 사오 베이하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천은 그 이름에 생각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샤 베이하이, 칭청의 4대 귀족 가문 중 하나의 수장, 구급 마스터 클래스 전학생, 그랜드마스터가 되기 직전.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녀의 아버지의 재력으로 그에게 최고급 돼지 도살자 칼날 10개를 만들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주저없이 그녀는 사 가문의 문양이 새겨진 가문의 증표를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그녀의 아버지의 보호 토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등반 연못 영역 전학생이라도 그녀를 조금도 해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녀는 갑작스럽게 잡혔기 때문에 잡혔을 뿐입니다. 그녀를 직접적으로 다치게 할 수 없었던 고블린들은 대신 그녀를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천은 더 가까이 다가가 그의 눈은 토큰을 훑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시선에 약간 붉어졌고 만약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들은 이미 그녀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토큰의 진위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어 그녀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블러드문 플라워를 찾는 것을 도울 것이고 답례로 그녀는 그가 최고급 칼날을 확보하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악수로 합의를 맺었습니다. 시안 나나는 그녀의 소지품을 뒤져 접힌 지도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샀고 블러드문 플라워의 정확한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꽃이 자라는 곳에는 반드시 블러드문 파이썬이 가까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그 생물들은 매우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이천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파이썬? 그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야생 생존 가이드의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블러드문 파이썬은 구급 수련생과 맞먹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현재 상태로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천은 걱정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심지어 파이썬을 본 적도 없다고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상nen의 마음속은 혼란스러웠다. 이 남자가 자기 말을 듣고 있기는 한 걸까? 하지만 그녀는 생각했다. 그가 혼자서 고블린 부족 전체를 쓸어버릴 수 있다면 전투 클래스 신일 거라고. 그러자 그가 그녀를 재촉했다. 가자. 내가 길을 안내해. 여행하는 동안 그녀는 그에게서 묘한 인상을 지울 수 없었는데 어쩐지 믿음직하면서도 동시에 믿을 수 없는 느낌이었다. 장면은 탁 트인 초원으로 바뀌었다. 두 사람은 키 큰 풀 속에 몸을 낮췄다. 멀지 않은 곳에서 거대한 은색불 콧불소가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었다. 시안 내난의 목소리가 속삭임으로 바뀌었다. 절대 자극하면 안 된다고 그녀는 경고했다. 일단 격분하면 그 힘은 팔랭크 수련생에 필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사난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다급했다. 그녀는 조용히 그 생물을 피해 가기만 하면 된다고 상기시켰다. 하지만 그녀가 말을 하는 동안 그는 칼날을 들어 은색불 콧불소를 가리켰다. 그는 오늘 풀을 먹을 용기가 있다면 내일은 사람을 먹을 용기가 있을 거라고 말했다. 그런 짐승은 살려둘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이유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게 당신 이유라고요? 그녀는 두려움 속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 더듬거렸다. 그녀가 더 말을 하기도 전에 이천의 몸이 움직였다. 그는 갑작스러운 속도로 돌진했고 그의 부츠 아래에서 땅이 부서졌다. 그가 콧불소와의 거리를 좁히자 짐승은 움직임에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이천의 팔이 뒤로 젖혀졌고 칼날은 치명적인 정확도로 번뜩였다.
은색불 콧불소는 억눌린 목소리를 내었고 거대한 몸체가 풀밭 위로 무너졌다. 짙은 녹색 피가 상처에서 빠르게 쏟아져 나와 땅에 스며들었다. 잠시 동안 산 하나는 충격에 휩싸여 그 자리에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다. 거대한 은색불 콧불소가 그녀 앞에서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다. 그러다 충격적인 침묵이 흐른 후 그녀의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날카로운 불신의 찬 외침이었다. 그녀는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그를 죽였다는 사실에 놀라 비명을 질렀다. 빛나는 시스템 프롬프트가 짜증나는 모바일 게임 광고처럼 이찬의 시야에 팝업되었다. 축하합니다. 레벨업. 랭크 7랭크 견습생. 돼지 클랜 숙적 보너스. 현재 122% 데미지. 과잉 살상만큼 균형이 맞지 않는 건 없으니까. 이찬은 칼을 흘끗 보았다. 불쌍한 녀석, 마치 믹서기를 통과한 것 같잖아.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친구? 그는 동정심 어린 쓰다듬어주며 궁금해했다. 아마 내 무기의 내구성이 순전히 의지로 버티고 있다는 건 좋지 않겠지. 시안나는 놀란 코알라처럼 이찬의 팔에 매달렸다. 너 대체 뭐야? 그녀는 10대 소년의 사춘기처럼 갈라지는 목소리로 요구했다. 평생 직업이지.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돼지 백정, 개소리. 그녀는 허리케인 속의 풍차처럼 팔을 휘저으며 비명을 질렀다. 언제부터 백정이 몬스터를 한 방에 날려버렸어? 그 콧불소는 운석 충돌도 막아낼 수 있었을 거야. 이찬은 태연하게 시체 옆에 무릎을 꿇고 추수감사절 칠면조를 조각하는 사람처럼 은색불을 잘라내기 시작했다. 좋은 물건이야. 그는 중얼거렸다. 아마 늙어서 죽었을 거야. 시안난의 눈이 움찔거렸다. 아, 물론 정점 포식자가 당신이 칼을 휘두른 순간 노령으로 죽었다는 거죠. 정말 믿을 만하네요. 하지만 더 나은 설명이 없고 솔직히 말해서 너무 피곤해서 싸울 기운도 없어.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피의 달꽃에 거의 다 왔어요. 그냥 가요.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샤난나는 계속 이찬의 칼을 힐끗거렸다. 저건 원시 요리 도구라고 라벨이 붙은 박물관에 있어야 할 것 같아. 만지지 마시오. 그러는 동안 칼의 내구도 반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장면은 청총학원의 교장이 괴물이 들끓는 동물원에서 관광 가이드처럼 학생들을 이끄는 숲의 다른 부분으로 바뀌었다. 여러분 모두 적절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는 어른들이 기술적으로 칭찬하면서도 자신을 적용했다면 더 잘할 수 있었다는 뉘앙스를 풍길 때 사용하는 어조로 말했다. 그의 눈은 차갑고 우아하며 아마도 그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얼마나 더 나은지 생각하고 있을 소 링전에게 머물렀다. 너도. 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가 가장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지. 치우직농의 자존심이 위험 수위까지 부풀어 올랐다. 갑자기 교장이 굳어졌다. 그는 껑충 뛰는 미어캣처럼 나무를 향해 돌아서서 소리쳤다. 모습을 드러내라. 그리고 형편없는 타이밍의 펀치라인처럼 이찬과 샤난난이 그림자 속에서 걸어나왔다. 이찬이 눈을 깜빡였다. 오, 젠장. 딱 보고 싶었던 녀석들이네. 치우직농의 손가락이 형편없이 조준된 불꽃놀이처럼 이찬을 향해 솟아올랐다. 너. 그는 비명을 질렀고 그의 목소리는 개들만 들을 수 있는 음역에 도달했다. 너희들 변방에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이찬은 머리를 극적이며 지나쳤다. 틀린 대답이야. 덩치가 큰 여학생이 코웃음을 쳤다. 그래, 맞아. 너 아직도 수 링센한테 미련 있구나? 한심하긴. 이찬의 시선이 수 링센에게 향했고 그의 눈에는 그녀가 다시 한번 세무감사관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는 돼지 얼굴 소녀로 보였다. 이찬, 그녀가 빵이라도 벨듯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분명히 말했던 것 같은데, 우린 이제 다른 세상 사람이야. 이제 그만 귀찮게 해. 이찬의 주위로 짙은 붉은 기운이 감돌았다. 그의 주먹이 쥐어졌다. 오, 재밌겠는데. 류직농의 얼굴이 악당처럼 비틀어졌다. 마치 만화 속 졸개가 태양으로 날려가기 직전에 짓는 표정 같았다. 완벽해. 그가 낄낄거렸다. 내 녀석과 결판 낼 기회가 없을까 봐 걱정했는데. 그러고는 그는 힘을 해방했다. 보라색 기운이 그의 주위로 폭발했고 그의 손에는 너무나 빛나는 카타나가 나타나 마치 자체 인스타그램 필터가 있는 것 같았다. 우와! 류직농의 졸개가 숨을 헐떡였다. 저건 황색 하급 영적 무기야. 류직농이 뽐냈다. 그래, 맞아. 나를 두려워해라. 칭총 아카데미의 교장은 상황을 심각하게 오판한 사람의 자부심으로 류직농의 성장을 지켜보았다.
단 며칠 만에 그는 이미 사급 수련자가 되었고 저 황색 영적 무기라니 교장은 저예산 드라마 속 악당처럼 턱을 쓰다듬으며 곰곰이 생각했다. 진실로 벌레들 사이의 천재로군. 그의 루 직농에 대한 확신이 치솟았다. 왜냐고? 그는 아마 6급 수련자와도 대등하게 싸울 수 있을 거야. 현실 점검. 한편 덕트 테이프와 분노로 함께 고정된 칼날을 들고 거기에 무심하게 서 있는 이찬은 이미 7급이었다. 수링센이 앞으로 나섰고 그녀의 표정은 냉동고에 얼어붙은 만두보다 차가웠다. 이찬, 그녀가 경멸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칭칭을 떠나라고 했잖아. 이번에는 내가 널 구해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 이찬이 눈을 깜빡였다. 구해준 적이 있었나? 그의 옆에서 시아나노는 당혹감에 얼굴이 붉어진 채 속삭였다. 너 이 사람들이랑 무슨 원한이라도 있어? 이찬은 어깨를 으쓱했다. 오해에 더 가깝지. 그들 모두가 널 싫어하는 오해 말이야. 그녀는 소리치고 싶었다. 야, 그가 곧 닥칠 폭력을 완전히 무시하며 말했다. 황색 하급 영적 무기는 얼마에 팔릴 것 같아? 사난난의 뇌가 단락되었다. 아마 수십만은 될 거야. 하지만 잠깐, 너 지금 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찬은 고개를 끄덕이며 검의 시선을 고정했다. 되팔 때 값어치가 좋지. 류 직농의 눈이 움찔했다. 지금 나를 조롱하는 거야? 이찬이 마침내 그를 쳐다보았다. 아직도 여기 있네. 류 직농의 눈이 움찔거렸고 그의 과거의 굴욕에 대한 트라우마적인 하이라이트 영상이 그의 마음속에서 재생되었다. 이찬이 각성의식에서 스포트라이트를 훔쳐가 그를 자신의 인생에서 배경 캐릭터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이번에는 안 돼. 그는 끓어오르며 마치 뷔페에서 마지막 남은 닭날개처럼 빛나는 카타나를 꽉 쥐었다. 모두에게 보여주겠어. 겁먹은 듯한 울부짖음과 함께 그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완전히 막을 수 없는 일격으로 그의 검을 내려쳤다. 수링센과 다른 학생들이 숨을 헐떡였다. 이제 죽었어. 이찬은 하품을 하며 그의 녹슨 정육점 칼날을 들어막았다. 루 직농은 그의 모든 힘을 하향 일격에 쏟아부었다.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이찬의 평범한 칼날은 한계를 넘어 산산이 부서졌다. 류 직농의 얼굴이 승리감에 비틀어졌다. 오늘 이후로 그는 침을 뱉으며 말했다. 넌 다시는 돼지를 잡지 못할 거야. 그의 가슴은 힘을 과시한 것에 대한 그녀의 반응을 보고 싶어하는 열망으로 수링센을 향해 시선을 돌리며 승리로 부풀어 올랐다. 교장은 옆에서 냉정하게 관찰하며 그의 생각은 명확했다. 어떤 평범한 칼날도 진정한 영적 무기와 맞설 수 없다. 이 대결은 불가피한 결론에 도달했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찬은 여전히 그의 주먹에 꽉 쥐어진 부서진 칼자루를 살펴보았다. 무시하는 듯한 손목의 움직임으로 그는 그것을 옆으로 던져버렸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긴장감을 뚫고 나왔다. 널 상대하는데 칼은 필요 없어. 류 직농의 얼굴이 진홍색으로 물들었고 걷잡을 수 없는 뜨거운 분노가 그의 혈관을 통해 솟아올랐다. 경고하지 않았다고 하지마. 그는 분노로 목소리가 갈라지며 소리쳤다. 죽어. 마지막 절박한 외침과 함께 그는 그의 빛나는 검을 잇는 힘껏 휘둘렀다. 이찬의 눈이 번뜩였다. 너무 빨라서 따라갈 수 없는 움직임으로 그는 영적 무기의 치명적인 궤적을 피했다. 그의 오른 주먹이 피스톤처럼 앞으로 튀어나와 류 직농의 복부를 정확히 가격했다. 그 충격은 천둥소리 같았다. 류 직농의 몸은 주먹 주위로 접히더니 뒤로 날아갔다. 그는 팔다리를 허우적거리며 공중을 날아 꼴사나운 모습으로 땅에 처박혔다. 직농, 그의 친구가 외치며 쓰러진 학생에게 달려갔다. 류직농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신음했다. 그는 이를 악물고 간신히 괜찮아 라고 말했다. 떨리는 팔다리와 잿빛 얼굴이 그렇지 않다고 말했지만 모든 시선은 전투가 시작된 곳에 상처 하나 없이 서 있는 이찬에게로 향했다. 교장의 시선은 어둡고 계산적으로 그를 꿰뚫어 보았다. 그가 앞으로 나아가자 그의 마음은 놀라운 가능성으로 가득 찼다. 이 수수한 젊은이가 정말로 7등급에 도달했을까?